예, 박주신 씨 관련해서요. 징병검사로 현역 판정 받았다가 입소를 했거든요, 이분이요. 그렇죠? 공무원으로 네,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통증이 와서 다시 재검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말씀해 주세요. 통증이 와서 입소 중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를. 대퇴부 통증이 있어가지고 재검 신청을 예. 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관리관이나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재판이 여러 건 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법무 쪽에 아무도 없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장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무혐의 됐죠. 네. 그때 검찰이 이 MRI와 CT들이 다 박주신의 것이고 사급 판정이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병역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년 4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양승호 씨 등 기소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인 시위 하셨던 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다 떨어졌어요. 아까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합니다. 병무청이 자체 징계 문제야 청 안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박주신 씨의 사급 판정 이 문제가 병역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병역비리 사급 판정은 저희는 예, 적법한 것이죠. 적법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예. 병무청에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병무청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무청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말씀이니까 2,002억입니다. 예, 2,002억입니다. 네. 국방부 올해 예산 증가율 얼마죠? 4%. 4%. 네. 정부 증가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정부 증가율은 제가 5.1% 정도 됩니다. 병무청 증가율은 얼마 됩니까? 예산? 20억입니다. 20억. 아니요. 퍼센트지로. 퍼센트지로 1.1%. 1.1%. 1.1%. 예, 예. 병무청 예산 2천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인건비가 약 70% 이상입니다. 58% 정도 58%. 되는데요. 예. 공무원들 인건비 올해 얼마 올랐습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공무원 인건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한 못하겠습니다. 3% 정도 올라갑니다. 네.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가 50%가 넘는데 그중에 3%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매년 올라가요. 근데 병무청 전체 예산을 해봐 1.1% 올라간 거거든요. 당연히 할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창조 국방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군에 오지 않을 사람은 안 오게 해주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병무청 예산이 10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올해 1.1%예요. 1.1%. 결국은 공무원 원래 인건비 증가율을 제외하고는 업무비로는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비가 없죠. 일은 많고. 저는 그래서 이게 병무청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말만 창조국방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진짜 창조국방이고 사람을 살리는 군대가 되고 군 내부에서 자살자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잘못 군에 가지 않으면 안 와야 될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의 지휘 책임이 지휘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병무청의 역할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숫자가 하나도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죠. 이걸 큰 틀에서 좀 개선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크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비군 관리에 대한 모집도 병무청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그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무청이 해야 될 역할과 군이 해야 될 역할을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새로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것은 더 치열하게 병무청이 예산도 확보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갖고 올 건 갖고 와야 되는데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전쟁에서 동원시켜야 될 자원인 것인데 병무청이 그것을 만약에 전시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국방부랑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모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2012년에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어요. 병무청에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병과 관련한 홍보 예산을 사용합니다. 2012년에 14억 정도를 썼거든요. 네. 예. 14억 썼는데 그 당시 2012년에 각 군이 사용하고 있었던 홍보비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 홍보비 말고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 뭐 우리 대대로 오세요, 우리 사단으로 오세요,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21억. 네. 병무청이 다 해서 14억 쓰는데 21억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저는 병무청이 다 일원화해 와야 된다. 사실은 지금 각군본부에서 하는 것이 실제 모집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부대 홍보에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2012년에 주장했는데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나마 병무청이 14억 쓰고 있었는데 올해 얼마 썼는지 아세요? 홍보 예산으로 모집병 홍보와 관련해서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특기병이 있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유일한 게 병무청인데 그 일을 방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각군본부가 본인의 부대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광고 예산들도 병무청으로 일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2012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악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길 인사복지 시장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요.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